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심화반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인묘지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인묘지 외우는 노래예요. 인묘지 외우는 노래. 노래로 배웁니다. 인묘송. 산토끼 토끼야라는 노래 이렇게 진토는 임신묘, 미토는 갑계묘, 수을토는 평물, 축토는 경기정 이런 식으로 진토는 임신묘, 미토는 갑계묘, 수을토는 평물, 축토는 경기정. 이게 인묘지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내 기운이 마지막 한계선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상인묘지다, 천간 기운이 지지의 식상인묘지를 만났다, 그럼 거기서 뭔가 내 기운을 쏟고 쓰러지다, 거기에 나를 묻다, 관성인묘지다, 그러면 그 명예에, 그 조직에 나를 묻다, 그곳에 빠지다가 되는 거고, 재성인묘지는 내가 다루거나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것에 내가 빠져서 묻다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은. 비겁에 인묘한다. 비견겁제, 사람이죠. 비견겁제는 사람인데 사람의 인묘를 한다? 나 그 사람을 만나서 홀딱 빠졌다? 근데 이게 문제는 만약에 그 비견겁제가 선한 사람이라면 나를 홀딱 빠지게 만들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를 홀딱 빠지게 만들어서 나를 마음대로, 너는 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꼼짝을 못하니? 너 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네 걸 다 주고 오니? 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견겁제 인묘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어. 어떻게 알아야 돼? 그 비견겁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거야. 가령 헬렌 켈러를 사람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가 처음에 막 설리반 선생님한테 진상을 부렸죠. 그때 그 설리반 선생님이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 헬렌 켈러를 감화시켰어. 감화시켰더니 그동안 수많은 개인 교사를 다 진상으로 쫓아냈던 헬렌 켈러가 그 설리반 선생님의 진정을 이해하고 설리반 선생님 앞에서만 가면은 순한 양이 돼가지고 네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할게요. 해가지고 그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역사에 남을 위인으로 만들었어. 그런 거면 사람에 빠져도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사이비 교주면, 큰일 난 거지 이제. 사이비 교주면 이제 사이비 교주를 모시고 살아야죠. 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너는 이성을 잃어버리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뭐 친구에 빠져 산다, 뭐 친구 없이는 못 산다, 친구 아니면 죽는다, 친구라면 사죽을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 용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비견겁제의 인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예요. 다만 비견겁제의 인묘지에 내가 인묘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인묘지를 다루게 되면은 나는 사람을 빠뜨리는 마력을 가진 사람도 되는 거예요. 인묘지를 다루기 전까지는 인묘지가 나를 다루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인묘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인묘지의 마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사주라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그 사주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선행자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 비겁의 인묘라는 말은 사람에 빠지다 정도 되는데, 이거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사람에 빠지기도 하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빠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미일주처럼 겁재를 인묘시키면 어떤 일주가? 타인이 나에게 빠지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위한 설리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겁재들에게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식상의 인묘,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지다, 제자들에게 빠지다. 식상을 인묘가 아니에요. 식상의 인묘예요. 식상의 인묘. 그러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의 식신이나 상관을 만났는데 그게 인묘지게 되면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죠. 내가 기운을 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든가, 자식을 키운다든가, 제자를 키운다든가, 동물을 기른다든가, 좋아하는 전문적인 일을 한다든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베푸는 일에 빠진 사람, 길고양이한테,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거에 빠졌어, 말하든가, 도박에 빠졌어도 될 수 있고, 노는 거에 빠졌어. 왜? 식은 먹고 놀고 마시고도 되거든.
뭐 먹고 놀고 마시는 거에 빠졌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빠졌어. 무슨 취미 활동에 빠졌어. 정도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과도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적당해지면 무슨 일을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하는 사람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나 상관인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서 몰입을 해서 매진을 하면은 뭐 놀라운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춤꾼이 될 수도 있고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자가 될 수도 있고 전문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전문 기술을 갖추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묘지 위에 올라서 있는 천간 기운은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희소성에 의한 가치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은 매우 희소하지만 가치가 높다. 여름의 수박은 흔하지만 겨울의 수박은 귀하다. 재성의 인묘, 일간이 인묘하는 지지의 글자가 재성일 경우 뭐 돈의 인묘, 여자의 인묘, 일의 인묘, 잘못하면 워커홀릭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소유하고 다루는 것의 인묘거든. 이런 경우가 자신의 소유물이나 내가 다루는 것에 빠져들어 버리다. 사실 이런 스토리들은 아름다운 스토리나 뭐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비극적인 스토리나 나쁜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내 사주에서 이런 운을 만나거나 원국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이제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좋은 스토리로 유도를 해야 돼. 그냥 어버버버버 하고 살면 나쁜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자, 관성의 인묘라는 거는 관은 일간을 극하는 것인데 나를 극하는 것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종교, 사상, 철학, 조직, 관념, 어떤 가치관, 어떤 조직 단체 이런 것에 내가 빠져들었다. 뭐 종교기관이나 특수조직에 내가 홀딱 빠져서 뭐 꼭두각시가 되었다거나 내가 어떤 높은 권위를 존중하여 그 권위에 빠져들었다거나 관성의 인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죠. 내가 관성에 빠져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관성을 내가 그 관성 인묘지를 내가 다룰 수 있게끔 되면은 내가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 이렇기 때문에 권력 조종자야. 권력 조종자는 처음에는 권력에 조종당하는 사람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권력을 조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재성에 인묘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재성에 빠져드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재성을 다루는 사람이 돼. 참고로 재성을 다루려면은 재성을 초월해야 돼요. 재성을 초월해야 된다는 소리는 뭐야? 이제 재성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야 돼.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나 이것도 다 해봤고 나 벤츠도 타봤고 뭐 아파트도 뭐 해봤고 나 뭐 해봤. 그거 다 헛거더라. 나이트클럽에서 나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봤는데 나 그거 별 헛거더라. 이런 느낌이 되면 이제 초월한 거야. 그러면 그 유혹에 안 빠져. 유혹에 안 빠지면 그걸 다룰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술만 먹으면 온몸이 술에 빠져들면서 술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술에 대한 강한 애증을 가져서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었다 이래버리면 이제 맨날 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술하고 초월을 하게 되면은 술을 먹어도 술이구나. 나 그냥 사이다가 좋아. 술 맛도 없어. 뭐 먹으라면 먹는데 내가 왜 먹어야 되지 근데? 그러니까 술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어. 뭐 좋거나 나쁘거나 싫거나 안 먹어야 된다거나 먹어야 된다거나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게 이제 초월한 거죠. 그래서 이 재성의 인묘에서 벗어나려면 재성에 흠뻑 빠진 다음에 재성을 초월하게 되면 재성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관성에 인묘되는 사주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관성에 빠져보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관성에 구속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관성을 초월하게 되면 관성을 초월한다는 게 뭐야? 뭐 명예 욕심, 지위 욕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내가 이런 지위를 가져야 돼. 대학을 가려면 이 정도는 가야지. 직장을 가려면 이 정도는 가야 돼. 내 명함에 이런 직급도 좀 쳐놔야 되고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저것들 지금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면 저것들이 내 앞에 와서 막 다 쫄겠지? 이런 생각을 이런 게 이제 권력에 대한 집착 같은 거이죠. 그거에서 벗어나면 이제부터 관성을 초월을 하게 된다. 관성을 내가 다룰 수 있게 된다 같은 거죠. 인성의 인묘도 같은 모습이죠. 인성의 인묘는 뭘까요? 인성에 빠져든다. 그러면 뭐 인성은 뭐 문서, 행복, 뭐 자격, 뭐 생각, 뭐 문화, 뭐 컬처,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보통 인성 추구나 인성 갈구를 하게 되면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기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인정 욕구와 관련될 수가 있어요. 사랑해주는 욕구, 뭐 공부 학문도 되죠. 어떤 공부에 빠지다, 어떤 사랑에 빠지다, 어떤 문서에 빠지다, 어떤 계약에 빠지다, 어떤 공부나 학문, 자격, 문화, 컬처에 빠져들다라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죠. 사실
재성에 빠지는 것도 재밌죠. 돈 하다가 돈에 빠졌다. 인성은 사랑하다가 사랑에 빠졌다. 사랑독에 빠졌다. 이런 느낌이죠. 관성은 권력 명예 하다 권력과 명예에 빠졌다. 그런 요소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여기 써진 내용들은 뭐냐면은 무엇의 임묘예요. 무엇이 임묘가 아니고 조금 다른 겁니다. 무엇의 임묘.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일간을 임묘시키는 기운 말고 내사주의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의 임묘지를 만났을 때죠. 일간이 아니라 내사주 천간에 있는 재성이, 내사주에 있는 식상이, 내사주에 있는 인성이, 내사주에 있는 관성이 내사주 지지의 임묘지를 만나고 있을 적에는 해당 간지의 사용, 천간 글자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거예요. 주의는 어떤 거예요? 나대지 말란 소리야, 한마디로. 그냥 남발하면은 금방 소진된다 같은 거예요. 이 임묘지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과장되게 좋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 활용하기 나름이다. 이 정도로 보세요. 샘플 사주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제 지인인데 갑인년생. 같이 명리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서구당에서 함께 명리 공부를 했던 도반인데 그 당시에 몸에 암도 가지고 있고 몸 상태도 엄청 안 좋은데 산에서 도 닦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산에서 수양을 하고 도를 닦으시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같이 명리를 배웠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되게 잘 나갔던 청년이었어요. 엄청 잘 나갔는데 임묘작용이 좀 안 좋게 온 케이스입니다. 자, 이 사주의 월지가 무엇을 임묘를 하죠? 얘네들을 싹 다 집어넣어 버릴 수 있죠. 월지 임묘작용이. 월지, 그러면서 지금 이 사주에 뭐가 많죠? 이게? 뭐가 많죠, 사주에? 관성이 많죠. 일단 기토일주가 사주에 관성이 많다라는 거는 명예성을 추구하는 일이 많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드러난 명예를 관대지에 올릴 뿐더러 제왕까지 시키고 있으니 이 사주는 보세요. 천간에 있는 기운 중에서 요 4개의 천간 기운 중에서 요 지지에서 가장 버프 받는 애가 누구겠어요? 가장 버프 받는 애가 얘죠. 얘는 갑인 걸로 갑축 관대. 갑이 묘를 만나면 제왕이죠. 제왕. 얘는 그냥 짱짱맨이야. 슈퍼맨.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묘병지예요. 기묘병지. 이게 경기정은 같이 움직여요. 기정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그러니까 지지의 운을 같이 받아. 요 정화도 병지고 기토도 병지야. 음간한테 병지는 되게 음적이라는 거거든요. 나를 막 팍 위세를 드러내면 안 되고 실속을 뒤에서 약간 위세가 아닌 실속을 드러내야 되는 형태.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명예성은 강하지만 인성과 비겁은 여기서 병지, 사지, 묘지죠. 병사, 묘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병사, 묘지면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전면에 나서지 말고 배후 조종을 하며 무대 뒤에 숨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작가라는 소리야. 배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작가. 어떤 사건의 배후의 조종자를 하라는 소리지 그 앞에 가서 이게 주인공은 약간 불리한 형태의 사주인데 제가 이 동일 사주를 가진 지인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저 코레일에서 저 진급 잘 안 되는 자리에서 그냥 오래 붙어 있는 코레일 관리, 코레일의 관리로 계시는 완전 직장맨이 계시고 거의 똑같이 생긴 이 사주는 20대 30대 때 투자 금융 쪽에 귀재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투자 금융 쪽에 귀재가 돼가지고 100억대의 자산을 모아서 투자금을 모아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들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그 투자 사업을 했는데 그만 친구가 100억대의 돈을 들고 해외로 튀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돈에 대한 빚을 다 하지. 물론 못 갚지. 평생 못 갚을 거야. 못 갚지. 못 갚고 이제 그러면서 결혼하려던 여자하고도 헤어지고 거지가 됐으니까 모든 거를 다 잃고 백수가 되고 거지가 되고 그 충격으로 몸까지 아파가지고 몸도 상해가지고 곧 죽을 상황이 벌어졌는데 죽기 직전에 산에 가서 도로 닦아야겠다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자기 몸을 회복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 자체가 권력을 추종하는데 차라리 그냥 관에 가서 일을 했으면 더 큰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원래 이분이 큰 금융회사에 다녔어. 큰 금융회사에서 20대에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초고속 승진까지 했는데 30대 초중반에 내 사업을 할 거다 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내 간판 올리고 내 사업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동업을 했어. 동업을. 지금 기토가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뭐한테 들어간 거예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죠. 사람한테 빠졌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죠. 나한테 따뜻하게 잘해준 사람인데 싹 다 집어넣어버렸죠. 이제. 인성 인묘 시켜버렸죠. 그럼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다, 뭐 사랑받던 것이 사라졌다, 인정해준 것들이 사라졌다, 인기가 인묘돼 버렸다. 그럼 뭐 인기가 없어졌다, 명예 잃었다, 사랑 잃었다, 감정 목석됐다, 사랑 뭐죠, 뭐 몸 주고 사랑 주고 마음도 줬는데 뭐 날 주고 떠나가느냐. 딱 이 노래가 지금 나올 만한. 그러면서 나도 들어가 버렸다. 이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벌어질 때는 청간적 활동을 못하게 되다. 그냥 잠수 타다. 숨어버리게 되다.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았으니 이제. 근데 이제 안 닦을 상황이 아니죠. 지금 병원에 입료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분이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 있든 교도소에 가 있든 산에 가 있든 어딘가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난 것 같아요? 병원, 교도소, 산. 어디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산. 이분이 산에 갔어. 현명하죠. 이럴 때는 산에 가는 게 장땡이야. 이럴 때는 잠시 잠수를 타는 게. 산을 가든지 좀 안 보이는 데 가 계시든지 섬에 가 계시든지. 그래서 그 저하고 같이 한 10여 년 전에 함께 공부를 하셨던 이 도반의 사주입니다. 아,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와, 이게 지금 명리 공부의 산증인이다 라고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좀 안 좋게 풀렸던 케이스예요. 근데 똑같은 사주를 가진 지인은 생일은 똑같아. 시간만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분은 그냥 대기업에서 별로 진급 안 되는 자리에서 그래도 꽤 자리가 높아요. 대기업에서 그 코레일에서 쭉 국가 자리에 관이니까 뭐 저기 특수 조직이죠. 국가 조직. 공무원. 코레일이 공무원이잖아요. 거기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다. 같은 사주인데도 쓰기 나름이더라. 그래서 둘의 차이는 뭐예요? 공조직에서 얌전히 계셨던 분은 그냥 거기서 무난하게 계시는, 죽은 듯이 살면 그냥 근데 여기서 나대지 마시오라는 구간에서 너무 친구 믿고 나댔더니 확 인묘될 일이 생기더라. 이제 그런 요소들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묘 구간만 조심하면 돼. 어떤 구간? 청년 구간. 사회적 활동에서 다소 조심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개운법은요, 조심히 살든지 알아서 얌전히 자체 인묘를 하든지. 뭐 자체 인묘하는 방법 뭐 있죠? 뭐 고시촌에 한 3년 들어가 있기. 뭐 한직, 지방직, 한직에서 그냥 얌전히 직장 생활하기. 뭐 아니면은 뭐 미술을 좋아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면 외국에 좀 나가서 뭐 드러나는 사회 활동 같은 거 안 하기. 그런 것도 인묘죠. 일종의 택시가 영업시간 이후에는 정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비를 받고 밤에 쉬었다가 그래야 아침이 되면 다시 나가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밤에 쉬지 않고 택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음날 아침 해가 떴는데 차가 퍼져 있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밤에 무리하고 돌아다니면 차 퍼진다.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묘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죠. 수많은 여성들의 혼삭기를 막은 여자 사주의 관성인묘. 제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여자 사주의 관성인묘가 있으면 남자가 죽는다, 남자를 잡아먹는다, 남자가 잘못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댐을 쌓게 되면은 예전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고가 사람의 뜻이 아니었는데 댐을 쌓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게 돼요. 이 경우에 따라서 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잘못 다루면 홍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잘 다루면 가뭄을 잘 이겨낼 수도 있는 거죠. 즉 여자 사주에 관성인묘지가 들어있다라는 뜻은 내 인묘지가 아니라 천간에 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평관이든 정관이든 관성인묘지가 있다는 뜻은 남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나하기에 달려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확 들어오면 내가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확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나에게 홀딱 빠질 수도 있다. 나의 무언가에, 나의 재성에, 또는 나의 관성에, 나의 인성에, 나의 식상에 그 남자가 확 빠질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자, 오늘 인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어요.